예, 저희가 연말정산에 앞서서 항상 매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세법은 매년 개정되죠. 그래서 올해 이제 2023년 기소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연말정산할 때도 작년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저희 교재 17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개정세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적용하는 2023년도 기소 근로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것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저희가 식대 비과세가 한도가 20만 원까지로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아마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은 그만큼 이제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과세급여가 그만큼 이제 세금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참 오랜만에 개정했어요. 이게 원래 5만 원 하다가 10만 원 했는데 그 10만 원으로 개정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날 20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 5만 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일주일밖에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10만 원 했다가 이제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죠.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는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이제 소득공제가 돼요. 근데 그 40% 소득공제 되는 한도가 400만 원으로 좀 늘어났어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소득공제 한도도 좀 늘어나요. 근데 사실 요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한 분부터였기 때문에 작년분부터 아마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400한도 적용했을 거고 올해도 400한도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밑에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원래 1200까지 6%를 적용했는데 1400까지 6%를 적용하고 그 위에도 조금 바꿔요. 그래서 4600까지 15%가 적용되는데 5천만 원까지 15%가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낮은 세율 구간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요 위에까지 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세 세율 구조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소득 구간이 높아지는 부분부터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아무리 연봉이 1억인 사람도 요 1,400만 원, 요 5천만 원이야 요 구간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낮은 세율 구간만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소득자의 세금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씩 조금씩 세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좀 변경된 게 있는데 이게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제가 이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된 거, 그 다음에 개정안도 설명드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또 수정안도 또 설명드릴 거라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은 대중교통이 8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화 관람료가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게 연도말 직전 연도말 규정부터 좀 볼게요.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 이제 30% 이제 소득 공제가 되는 거는 요거는 7월 1일부터 이후 사용분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소득 공제가 안 될 텐데 우리 세무 회계인들은 상반기에 영화 볼 시간 따위는 없죠. 연말에 지금 몰아서 다 봐두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7월 1일 이후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화 보시면은 소득공제 많이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원래 되게 복잡했어요. 체계가. 근데 요거를 딱 2단계로 나눕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누고, 기본 300과 그다음에 전통 대중 도서 요거를 300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각 100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기도 상당히 좀 복잡하고 이 한도가 대체 얼마가 되는 거냐 좀 이제 헷갈렸었는데 그냥 300 플러스 300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쉬워졌고, 그 다음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 플러스 200에서 450이 한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한도가 단순화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은 청약 저축 있죠. 우리 주택 청약을 이제 저축을 하면은 그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제 기한이 연장됐어요. 계속 뭐 연장해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어요. 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뭐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만 있으면 세액공제가 되죠. 근데 요 세액공제가 뭐 이제 최소 이제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됐었는데 이 신설이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고액용문자, 즉 총급여 1억 2천 초과되는 사람한테는 한도로 20만 원까지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50만 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총급여 1억 2천 넘어간 사람 20만 원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액용무자들은 세액공제를 적게 받게 되고 그만큼 전년도 대비 한 30만 원 최대 맥시멈 소득세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30만 원 소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도 당연히 작년과 상황이 똑같다 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이 조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올해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자, 기부금이 명칭이 변경돼요. 이거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법, 또 연말정산까지 전부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법정기부금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부르던 걸 특례기부금이라 이름을 바꾸고요. 그동안 지정기부금이라고 이름 부르던 거를 일반기부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법정이 특례가 됐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이 일반기부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 서식이나 아마 회계 프로그램도 좀 내용이 바뀔 거예요. 특례기부금 하면 옛날 법정기부금, 근로소득 100%까지 적용받던 법정기부금이고, 일반기부금 하면은 우리가 30% 한도죠. 그래서 10%와 20% 한도를 나누는데 종교와 종교 외에 나눠서 하는 그 20% 한도 지정기부금이 이름이 일반기부금으로 바뀌고, 내용적으로 바뀌는 거는 없어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요. 자녀세액공제가 이제 7세에서 8세로 이제 대상이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자, 근데 제가 오늘 프린트 하나 나눠드린 거 있죠? 프린트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이 나눠드린 프린트는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쓸 당시는 이제 보통 우리 연말정산이라는 건 언제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요? 22년도 말에 개정된 걸로 23년도로 적용을 하는데, 나눠드린 프린트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올해 연말에 개정 예정인 세법이에요. 두 번째 장에 보면 자녀세액공제 얘기가 살짝 나와요. 이건 개정 예정안이어서 최종 통과 여부는 봐야 되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그냥 요 개정안대로 거의 통과가 돼요. 달라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에 화면에다가 한번 좀 띄워보면은,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냐면, 8세 이상인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적용 대상이 원래 현행에는 자녀로 돼 있었잖아요, 왼쪽에. 근데 이게 손자녀까지 돼요, 손자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 따질 때는 원래 자녀나 손자녀도 포함을 할 수 있죠. 근데 자녀세액공제가 안 됐었어요. 왜냐면 자녀세액공제가 손자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계 비속세액공제가 아니라 자녀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국세청 요 예규까지에 뭐가 있었냐면, 예규에 손자녀는 자녀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손자녀를 이제 추가를 했다. 이게 조손가정이라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감안해서 이제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밑에 하나 세액공제가 바뀌는 게, 자녀세액공제가 자녀가 한 명이면 15만 원, 두 명이면은 15에서 30만 원, 그다음 셋째부터는 이제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요게 둘째를 20만 원으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 적용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손자녀가 포함되는 거는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그렇죠? 적용 대상에, 시행 시기 보면 적용 대상에 2024년 1월 1일이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한 분부터죠. 그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손자녀가 확대되는 거는 이번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둘째의 공제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는 요거는 내년도 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까지 잘 봐두시는 걸로 하시고, 자녀세액공제 부분에 조금 개정이 좀 있네요.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이제 이게 국회에서 최종 정부안으로 지금 국회에 이제 제출된 건데, 이거 11월 말에 나왔어요. 12월 1일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좀 필요해서 프린트를 가져갔고, 최종 통과 여부는 아마 정기국회가 이번에 12월 20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그날 예산안하고 통과가 되면은 아마 그때쯤 통과될 거고, 못해도 아마 말일 전에는 통과를 할 거예요. 예산안을 말일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말일 전에는 세법 개정이 됩니다. 그때 최종 개정되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어요. 교육비 우리 세액공제 하나 들어간 게, 우리가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공교육비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납부한 교육비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학원비 같은 건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올해 추가된 게 대학 입학 전형료랑 수능 응시료, 요게 세액공제 대상에 교육비에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이때 반영이 되고요. 자, 그다음 월세 세액공제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도 조금 이제 상향이 되는데 15%와 17%로 세액공제율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23년 1월 이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이니까, 이게 작년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됐던 건데 올해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금계좌예요. 자, 이 연금계좌는 우리가 연금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국민연금, 그냥 급여에서 강제로 떼는 거, 그거는 이제 소득공제로 전액공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IRP라든지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금융기관에다가 연금보험 상품이 되겠어요. 그 연금계좌에다가 납입한 금액이 한도가 이제 일반 연금저축계좌는 400, 퇴직연금 IRP 같은 경우는 700 이렇게 되고, 또 이게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 이게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좀 한도도 좀 체계가 복잡했는데 올해 일어나대요. 그냥 600에서 900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혹시 세액공제 받아서 연말정산 반영하실 분들은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죠? 더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더 넣으면은 추가 납입분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연도별로만 합계를 내기 때문에
언제 납입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납입 안 했어도 한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올해 다 납입을 더 하셔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면서 여기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이런 것들은 좀 간단히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 세율이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이 이제 19%인데 세율 19%만 적용하는 단일 세율 규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근무 시작일로부터 20년간으로 상당히 좀 넓게 적용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내국인 우수인력, 이제 해외 나가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구원들이 국내로 복귀하면은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이걸 10년간 50% 감면해주는 걸로 개정하면서 적용 기한을 연장했다는 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에 요건 또 중요한 거니까 좀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중소기업의 취업한 청년 등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하죠. 이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는 청년 같은 경우 감면율이 90%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율 90%면 이 기존의 공제 한도, 감면 한도 이 15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저도 실제 실무하다 보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 감면에 이제 적용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계속 보시면 이 16번에 나오는 요거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제도죠. 간이지급 명세서를 근로소득을 반기에서 매월로 개정되는 게 24년으로 됐는데 오늘 지금 프린트 나눠드린 거 보면요. 여기 2년 유예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죠. 원래 이게 매월인데 이것도 이제 아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거의 이제 통과가 확실시 되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간이지급 명세서 지금 매월로 가는 게 상용 근로소득 매월로 가도록 돼 있었잖아요. 현행 원래 규정에. 근데 지금 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년 유예가 돼서 26년으로 이렇게 조금 이제 미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가서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죠. 또 통과 안 돼. 이번에 요거 통과 안 되게 하려고 이제 한국세무사회에서 열심히 가서 이제 입법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국세무사회 회장님이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 이제 연합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의견서 같은 거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2년 정도 뒤로 유예가 됐는데, 근데 이제 인적 영역에 대한 기타 소득 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간이지급 명세서 어떻게 해요? 매월 제출하고 있죠. 근데 기타 소득 중에서 인적 영역 기타 소득도 매월로 제출되는 게 내년부터 요거는 좌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이제 유예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늦게 내면은 뭐 세액공제를 요 부분에서 가산세가 나오는 것도 똑같이 2년 유예가 됐겠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 원래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하면은 매월 제출하면 내년부터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요것도 2년간 다시 뒤로 이제 유예가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관련된 간이지급 명세서 요 규정은 쭈루룩 2년씩 이제 뒤로 미뤄졌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책 23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23페이지에 있는 16번, 그 다음에 17번, 그리고 18번 요 세 가지 중에서 근로에 대한 매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2년 유예됐다, 시행이 유예됐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원천징수 사업이나 기타, 그 다음에 원천징수 기타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책에서 본문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스톡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그랬는데,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확대가 돼서 세액공제를 이제 비과세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이 됐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개정 예정안이에요. 개정 예정안인데 지금 보면은 영화 관람료라든지 도서, 박물관, 미술관 요게 2024년 4월 1일부터 40%,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이제 그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50%, 대중교통은 원래가 1월 1일부터인데 요거를 지금 올해 한시적으로 80%까지 이제 인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급입법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초 23년 초까지 좀 이렇게 소급해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또 뭐가 생각나요? 그 연말정산 간소화에 일단 4월 1일 이전 사용분과 이후 사용분이 또 구분해서 나오겠죠. 업로드하면 또 우리 서식에 어떻게 돼? 4월 1일 이전 사용분과 이후 사용분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손으로 계산 안 하니까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니까 천만다행이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공제율을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달리 조회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다 업로드했을 때 그 칸이 구분해서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역시 우리 12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대중교통을 타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12월 말까지. 자, 그리고 이것도 프린트에 제가 하나 나눠 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정안이 또 한 번 또 수정됐어요. 그래서 개정안이 하나 들어갔는데 이건 뭐냐면 그 개정안 마지막에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이미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렇죠? 정부안이나 수정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대중교통 80%까지 하는 거, 전통시장 4월 1일 이후분 50% 해주는 거, 이거는 똑같은데 뭐가 하나가 지금 추가되냐면 24년도에 신용카드 사용 증가 부분에 대해서 10%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21년도, 22년도 비교해갖고 105% 초과했었으면은 10% 소득공제 해줬잖아요. 올해는 그게 없어요. 올해는 없어요. 23년은 없고, 요거는 23년과 비교해서 24년도에 증가되면은 소득공제를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올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것인가, 내년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것인가 생각해서 내년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12월 말까지 꾹 참았다가 1월 1일부터 탕진제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갖다 써버리고 이렇게 내년도에 그러면은 무려 소득 금액에 100만 원을 한도를 더해서 얼마 안 되죠. 이거 100만 원 받으려고 하면은 신용카드를 꽤 써야 될 거예요. 뭐 1000만 원 이상 가까이 써야 될 텐데. 아무튼 생각해 보시고 올해 말에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 지금 전통시장 갔다가 대중교통 탔다가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올해는 좀 적게 쓰고, 올해는 왜냐면 작년 증가분이 없으니까 올해는 조금 쓰고 내년도에 왕창 카드를 써갖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그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현재 국회 들어가 있는 안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개정세법까지 좀 설명드렸습니다.